네, 안녕하세요. 아마존 코리아 전략사업개발팀 성현석 매니저입니다. 이전 세션에 전자상거래의 트렌드 변화, 그리고 아마존 내 브랜딩의 중요성에 대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입점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입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아마존을 통해서 해외 진출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즉 아마존에 입점하면 얼마나 많은 국가에서 높은 매출을 거둘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큰 목표를 세워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존에 대해서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직구 들어보셨을까요? 그래서 4분기에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이런 행사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아마존에서 더 많은 매출이 발생하는 쇼핑 시즌이 있습니다. 바로 프라임데이입니다. 1년에 한 번 전 세계 아마존에서 딱 하루 동안 진행되는 쇼핑 행사인데요. 제가 이 프라임데이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저희 프라임데이 때 저희 아마존 창고에서 소비자까지 물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포인트를 염두에 두시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영상 안에서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의 소비자들이 물건을 받고 있는가. 두 번째는 이 영상에 나오는 제품이 우리 회사 제품이라면 우리 회사 매출이 얼마나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상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라임데이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의 아마존에서 7월에 단 하루 동안 진행되는 프라임데이 행사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전 세계 많은 국가의 소비자들이 물건을 받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준비한 이유는 한 국가의 아마존에 입점을 하는 것이 그 나라에서만 매출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달드리기 위함입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이 미국에서 TV를 직구하고 독일에서 영양제를 직구하는 것처럼 아마존에 입점을 하시면 전 세계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여러분들의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해외 진출에 아마존이 가장 효과적인 곳이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해외 진출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해외 진출이 목표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막연한 목표라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해외 제품 준비, 배송사 계약, 인증 확인, 여러 가지 단계가 떠오르실 수가 있는데, 해외 진출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면은 여러 절차 때문에 굉장히 장애물들이 많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절차, 많은 고려 요소, 인증.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요 다음 슬라이드부터 여러분들이 해외 진출을 하실 때 고려하셔야 되는 요소들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우리 회사다라고 생각해서 보시고요. 만약에 해외 진출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제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먼저 미국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을 좋아할까요? 우리 회사 제품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우리 제품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야 될까요? 한국의 X라지 티셔츠가 미국에서도 과연 X라지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해외에 판매하는 우리 제품 포장은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될까요? 혹시 제품의 사양이 한국과 다르지는 않을까요? 전압, 사이즈 이런 게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출장을 가셔야 되는지, 박람회를 참가하셔야 되는지. 고민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품을 준비한 이후에 유통 채널은 또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전자상거래에 관심 있으실 거니까 만약에 아마존에 입점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존에서 판매자 계정만 만들면 바로 주문이 들어올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외 진출을 한다 하면은 해외에 있는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면은 해외 배송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당연히 교환 환불도 같이 따라올 거고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입점을 했는데 일본에 있는 소비자가 1어로 문의를 하고 프랑스에 있는 소비자가 불어로 문의를 합니다. 회사 운영 비용은 점점 증가하는데 현재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 채용할 수 있을지, 물류를 담당할 사람을 추가 채용할 수 있을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고민이 끝나지 않고 물건은 해외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출 신고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혹시나 잘못해가지고 벌금을 물게 되진 않을지, 그리고 국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통관 서류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발송하기 전에는 바코드도 붙여야 되는데 표준 바코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일본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엔화로 매출이 발생을 할 겁니다. 우리 시중은행으로 당연히 바로 못 받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환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화장품의 전통적인 화장품의 나라 프랑스에서 화장품을 팔고 싶은데 어떤 인증을 거쳐야 될까요? 정확하지 않으면은 물건을 판매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해외 진출을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재고 현황과 우리 판매 동향 좀 한번 보자. 미팅이 1시간 후에 잡혔습니다. 재고를 파악을 하려는데 현재 있는 직원은 출근하려면 시차 때문에 몇 시간 있다가 출근을 할 거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해외 진출을 하실 때 고려하셔야 되는 사항 중에 일부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해외 진출이 어렵고 장애물이 많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각 그룹으로 나눠서 각 팀을 만들면 됩니다. 제품 개발팀, 물류팀, 재무팀, 해외 법인. 근데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다시 돌아가서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 회사가 다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은 자신 있게 우리 회사 다 할 수 있다 말씀하실 수 있는 회사 많이 없을 겁니다. 해외 진출이 어렵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회사가 해야 된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과정들 중에서 우리 회사가 꼭 해야 하는 것, 그리고 꼭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 이렇게 나눠보시면 해외 진출이 굉장히 쉽게 느껴질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초기화해가지고 세 그룹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여기 계신 기업분들이 이미 하셨거나 가장 잘 하시는 것들입니다. 바로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개선하고, 즉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준비시키는 것, 그것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아마존 코리아 그리고 아마존이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과정들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아마존에 입점을 하시면은 소비자가 많은 유통 채널을 따로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지 언어를 하는 직원을 따로 채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 배송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고 교환 환불을 위해서 현지 창고를 만든다거나 택배사를 계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의 그런 지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행정 절차들은 저희와 협력하고 있는 정부 기관 그리고 외부 서비스 사업자의 도움을 받으시면은 해외 진출을 쉽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 신고, 통관, 제품 인증, 바코드 발급, FTA 교육, 이런 것들은 저희와 협력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해외 진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많은 과정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아마존 코리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은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것에만 집중하시면 해외 진출의 준비가 다 완료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것들은 시장 조사를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우리 제품에 반영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준비하시는 것이 해외 진출의 첫 걸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의 모든 것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과정들은 아마존 코리아 그리고 저희와 협력하고 있는 정부기관, 외부 서비스 사업자 업체들이 도움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이 세 가지 항목들이 무엇들이 있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을 이쪽으로 모시는 것은 저희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이 작년에는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서 컨퍼런스를 듣는 기업 중에 한 분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무대에 오르셔서 여러분들께 성공적인 사례를 공유할 수 있을 만큼 좋은 결과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스티글의 공동 창업자 송성덕 이사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티글의 공동 창업자 송성덕입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제가 맨 처음 왔을 때 이 의자 과연 꽉 찰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 뒷부분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야 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셨을까 생각을 해보니 아마존에 그냥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존에서 저희보다 더 매출이 많이 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존에 입점을 했지만 매출은 조금 이제 부족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그냥 아마존에 관심이 있고 그냥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저희만의 이야기를 해드리자. 저희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아마존 판매 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정보기관과 아마존을 어떻게 활용을 하였고 그리고 아마존 입점 후에는 어떻게 했는지 정말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는 편하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펜하고 노트북은 다 내려놓으셔도 돼요. 어차피 다음 세션 때 또 열심히 다 쓰시고 또 외우시고 작성하셔야 되거든요. 그 대신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기업을 상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스티글의 시작은 2명이었습니다. 저와 저에게 창업을 제안한 동아리 형이었죠. 이제 어느 날 미국의 한 카페에서 할머니가 노트북 웹캠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 할머니께 여쭤봤죠. 할머니, 왜 노트북 웹캠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한글로 안 물어봤을 거예요. 미국 할머니였거든요. 이제 물어보니까 할머니께서 웹캠 해킹을 당할 수가 있고 누군가 나를 볼 수 있다는 불안감에 웹캠을 가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주변을 살펴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트북 웹캠에 스티커 혹은 포스트잇을 붙여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노트북 웹캠 커버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창업을 하고 제조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마크 주커버그 또한 이제 노트북 웹캠에 스티커를 붙여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스티글의 웹캠 커버는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웹캠을 쓰지 않을 때는 그냥 가려놔서 웹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이제 스카이프라든가 화상 채팅을 할 때는 옆으로 쓱 밀어서 이제 웹캠을 사용하는 아주 재밌고 이제 아이디어가 있는 이제 액세서리였습니다. 이제 다들 어떤 제품인지 다 아시겠죠? 아직 모르시겠어요? 네, 제가 나중에 또 제품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처음 출시했을 때 정말 대박이 날 줄 알았어요. 이제 노트북 웹캠을 가리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제품을 구매할 것이고 이제 웹캠을 가리지 않는 사람 또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 제품을 다 구매할 줄 알았거든요. 정말 대박이 날 줄 알았고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이제 화제성도 굉장히 뛰어날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셀카봉처럼 이제 유행이 될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기대와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웹캠 해킹이 있는데 불안감이 느껴지지 않아? 왜 웹캠을 안 가리고 있어? 라고 물어보니 내 몸을 보고 있는 해커가 더 불쌍한데?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한국은 어떠한 자신의 어떠한 사생활이라던가 그런 웹캠 해킹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끝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굵직한 마켓에는 다 입점을 하고 열심히 판매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스티글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하루에 몇 개 판매되셨을 것 같으세요? 네, 조용할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맞추시는 분에게 저희 제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 매출량을 드리도록 할게요. 10개. 너무 기대가 높습니다. 낮춰주세요. 5개. 네, 몇? 4개. 네, 5개. 네, 죄송합니다. 5개 정답입니다. 나중에 제품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루에 단 5개가 판매되었습니다.
정말 예상치도 못한 판매량이었어요.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게 저의 미래 같았어요. 깜깜했거든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왜 우리 제품을 몰라줄까 고민하기보다는 우리 제품에 대해서 더 맞는 소비자를 찾아 떠나고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을 요구로 하는 시장을 찾아보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해외 제품을 판매하는 글로벌 셀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에 판매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어떠한 사생활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웹캠 해킹 그런 어떠한 제품의 시장성이 가장 적합한 국가는 바로 미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국내에 비해 시장 파이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기도 하지만 제품 판매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니 이 도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판매하기 위해선 아마존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아마존에 꼭 입점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국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건을 살 때 즉 스티커를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네이버에 스티커를 검색을 하고 최저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게 됩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일 줄 알았습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하고 제품을 보고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베이에서 구매를 할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정말 많은 미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을 통해서 제품을 검색을 하고 구매를 하게 되는 이런 결과물도 이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존에만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막상 해외 팔려고 하니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저에게 아마존은 악어, 늪지대, 아나콘다 이런 것들이 더 먼저 와닿았거든요. 되게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앞에 나와 있는 아마존을 위한 가입, 제품 등록, 주문 처리, 배송,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그냥 막상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가입 같은 경우에 아마존 가입? 우리나라와는 다르겠지? 제품 등록 어떻게 해야 되지? 주문 처리, 배송, FBA 서비스가 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몰랐던 상태였습니다. 그냥 어렵게만 느껴졌죠.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법. 검색을 해보면 정말 많은 글들이 나옵니다. 그럴듯한 글들.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법을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이모티콘이 하나 나오죠. 네, 그리고 아마존 판매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막 나도 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막 공감이 돼요. 그래서 시장 분석부터 기본 세팅, 돈 되는 상품 리스팅 노하우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롤 내리면 아마존 판매에서 성공하는 법, 무료 샘플 강의 들어보기, 그리고 책 구매하세요. 이런 글들만 나옵니다. 그리고 엄지척 이모티콘 빼질 수가 없죠. 이제부터 저는 이 이모티콘이 나오면 바로 뒤로 가기를 누릅니다. 저희는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했고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네이버 검색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주 요일을 정해놓고 정부기관들에 나오는 교육들을 놓치지 않고 다 지원을 했습니다. 월요일에는 코트라, 수요일에는 창업진흥원, 금요일에는 SBA 매일매일 올라오는 글들과 교육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양질의 정부의 교육이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2017년 10월 아마존 로켓스타트에 이제 지원을 하고 이제 입점 세미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려웠던 부분들, 가입, 제품 등록, 주문 처리, 배송, 마케팅 이러한 부분들은 입점 세미나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고 손쉽게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이거 홍보하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큰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어떤 서류적인 부분들, 언어적인 부분들, 그리고 아까 뭐 대행업체라든가 굉장히 손쉽게 진행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존 로켓스타트를 통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고 아마존에 성공적으로 입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존의 판매를 위한 지원이 아마존에서 판매를 위한 지원을 아마존 코리아를 통해서 받았다면 정부기관 지원을 통해서 기업을 위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상표권.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등록은 필수입니다. 선택도 아니고 필수예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이죠. 우리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상표권을 이제 등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다른 브랜드를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사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상표권 등록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리고 절차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그 코트라의 IP 데스크를 통해서 이제 금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 절차도 굉장히 간소화돼서 출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원된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브랜드 강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매출을 정말 증대를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쟁 해결 부분도 있는데 다행히 저희가 분쟁이 난 적은 없어가지고 분쟁 해결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케팅. 사실 여기 다 기업분들이 오셨지만 기업과 어떠한 정부 지원은 조금은 온도차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 기관의 지원 마케팅 많이 온도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08리터 전문 업체 에센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가 이제 많은 여러 도움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내 광고를 이제 정말 컨설팅과 어떤 체계화된 교육을 통해서 저희는 매출을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입점 과정은 아마존 코리아가, 행정 절차는 코트라가 도와줬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저희는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을 때 정답은 단 하나, 제품과 판매였습니다. 즉 저희는 제품과 판매에만 집중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티글 웹캠 커버를 미국 시장에 맞게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한 맥북의 모던함 그리고 심플함과 저희 제품이 잘 어울리지 않나요? 네, 그리고 주변의 어떤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흔히 컨셉 사진이라고 말하는 거죠. 감성적인 컨셉 사진, 한국에서 정말 유행을 했던 사진입니다. 저는 이 사진들을 가지고 그대로 아마존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잘 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해보니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스럽게 판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즉 미국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닷컴에 들어가서 이제 많은 기업의 상세 페이지를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 우리와 같은 스타일의 상세 페이지는 없었습니다. 몇 곳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 저희와 같이 이제 컨셉 사진 올려놓고 제품 사세요 하는 기업들, 한국 기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외 소비자의 니즈 파악과 해외 시장에 맞는 페이지 구성,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 두 곳에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소비자의 마음을 읽고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았던 게 리뷰 읽기였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생활해 본 적도 없었고 유학 생활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워킹 홀리데이도 가본 적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의 성향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소비자의 성향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어떤 리뷰를 작성을 하는지 알아야만 됐고 무작정 리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제품과 비슷한 카테고리의 베스트셀러들의 제품들의 리뷰를 읽으며 소비자들은 어떤 부분에 열광을 하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제품의 어떤 특성에 중점을 갖고 리뷰를 작성하는지 끊임없이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제품의 리뷰 멘션을 분석하면서 단점은 상세 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강점으로 만들어서 상세 페이지에 다시 한번 기술을 했었죠. 그리고 리뷰를 통해서 끊임없이 제품을 개선했습니다. 제품이 떨어진다는 리뷰가 있어서 저희의 뒷면 테이프를 3M 테이프로 전면 교체를 했고요. 로고가 크고 밝다는 리뷰가 있어서 로고를 작게 그리고 어둡게 바꿨습니다. 지금 저희 제품이 0.8mm 굉장히 얇은 두께인데요. 이것마저도 두껍다는 리뷰가 있어서 지금 끊임없이 기술 개선을 통해서 제품을 더 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즉 미국 소비자가 좋아할, 미국 소비자 구매할 요소가 있는 제품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패키지였습니다. 이제 이 앞에 있는 패키지가 원래 저의 기존 패키지인데요. 영어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패키지의 멋을 위해서 넣었던 영어였습니다. 크게 의미가 없었던 영어였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 소비자들을 위해서 패키지를 영문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미국 소비자 구매를 했을 때 한글이 있는 것과 영어가 있는 것 조금은 저희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뒷부분의 제품 설명 또한 영문으로 바꿔서 소비자들이 좀 더 제품을 받았을 때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 맞는 페이지 구성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지금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베스트셀러 제품들과 비교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아마존 내에서도 시장 조사가 가능했던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치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구 해본 적 있으시죠? 자, 직구 안 해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럼 다 해보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직구를 할 때 신발 사이즈 7, 8, 9 혹은 옷 사이즈를
라지, 엑스라지지만 인치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감이 안 옵니다.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12mm, 30mm, 0.8mm, 7mm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국제 표준 단위를 써서 이제 제품을 판매를 했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이게 얼마나 얇은지, 이게 내 노트북 사이즈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밀리미터와 치수 같은 것들을 인치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1.2인치, 0.5인치, 0.3인치, 0.03인치.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지만 정말 많은 기업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컨셉 사진, 이런 컨셉 사진들은 싹 다 삭제를 하고 이제 정말 제품을 한눈에 알 수 있고 실용적이면서도 제품의 특성을 알아챌 수 있는 사진들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국내 판매량이 최대 판매량이 몇 개라고 했었죠? 네, 5개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저희가 아마존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몇 개가 판매되었는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20%? 아닙니다. 2000%? 아닙니다. 2만 프로였습니다. 7월 1일 최대 매출 기준, 저희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2만 프로가 뛰는 판매량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에 맞게 저희가 입점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컴퓨터 앤 액세서리에서는 9위에 랭크가 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베스트셀러 스크린 프로텍터에서는 이제 저희 제품이 1, 2, 3위를 다 달성할 수 있는 기염을 토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스티글은 미국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일본과 유럽 5개국으로 마켓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1년 전 저는 가장 뒤편에서 이 앞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셀러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조사였죠. 그때 저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투자 대비 매출을 얻을 수가 있을까? 나 영어 못하는데 아마존에서 판매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안 할 이유, 안 될 이유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해야 될 이유가 명확했기에 저희는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존은 스티글에게 기회였고 여전히 기회이고 앞으로도 기회일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 기존의 제품을 개선하고 새로운 제품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존을 기회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은 아이디어를 제품화해서 아주 미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인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스티글의 예시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제품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 파악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에 집중을 하시면은 나머지 부가적인 절차들은 아마존 코리아와 정부 기관들이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아마존 코리아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비자가 많은 유통 채널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프라임데이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13개의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 입점을 하신다는 것은 전 세계 190개국에 있는 3억 명의 소비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외 진출을 위해서 박람회에 참가를 하신다거나 B2B 바이어를 미팅을 하기 위해서 해외 출장을 가신다거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제품을 원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바로 아마존에 있고 그 소비자들에게 바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D2C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유통 채널을 찾느라 고민하실 필요 없이 아마존이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현지 언어, 물류, 교환 환불, CS 같은 어려움들은 아마존이 또 도움 드릴 예정입니다. 해외 진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제품에만 집중하시고 물류는 아마존이 대신 해드릴 겁니다.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해외 택배를 위해서 우체국을 간다거나 배송사를 간다거나 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제품을 미리 아마존 창고에 입고시켜 놓으시면은 프라임 고객들에게는 저희가 이틀 안에 배송을 해드릴 것이고 입고하신 제품이 전 세계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FBA 서비스는 아마존 판매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고 특히 여러분과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외에 있는 판매자들은 빠른 배송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하셔야 하는 서비스입니다. 한국 판매자분들의 매출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your e-commerce business.
You've got a great product. You're busy handling all the things that make your business run, fulfilling customer orders, providing customer service, generating sales, sourcing product, and trying to grow. What if we told you there was a service that can make maintaining it all easier and could help you find new customers at the same time? We wanted to call it Make More Money and Grow Your Business Fast and Save Time and Delight Your Customers by Amazon, but the logo was too big. Fulfillment by Amazon, or FBA, makes your products more visible to millions of loyal, happy Amazon customers while providing the world-class fulfillment, fast shipping, and acclaimed customer service that can bring your business to the next level. Here's how it works. You simply send your inventory to Amazon's state-of-the-art fulfillment centers located close to your customers around the world. Your products will be stored securely, and you can send us as little or as much as you want. When you use FBA, your products listed on Amazon become eligible for Amazon Prime and free Super Saver shipping, so more of your customers can get what they want fast and free, and more of our customers can become your customers. When customers buy your products, Amazon will pick, pack, and ship them, and will also manage customer service and even returns 24 hours a day. Our technology works for you behind the scenes, so you're free to focus on growing your business locally and globally. Not only are you continually selling, FBA will help you reach customers around the world with the click of a button. You can even use FBA to fulfill sales from your own website and other online channels. With Amazon's ever-expanding fulfillment network, your business benefits from Amazon's scale. And whether you're small or large, FBA gives you all the tools necessary to manage your business more effectively, from pricing optimization to business analytics and personalized business recommendations. You can manage your inventory online from any device and from any location. So the question is, keep doing it all yourself or use the service that can help you make more money, grow your business, save time, and delight your customers. Fulfillment by Amazon. Get started now. 네, 물류에 대한 어려움은 아마존의 FBA 서비스를 쓰시면은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하나 저희가 해결해줄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현지 언어를 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의 사무실에 앉아서 한글로 쉽게 판매 활동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고 확인, 매출 확인, 판매 중에 생긴 문제 확인, 그리고 소비자들의 교환 환불 요청,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사무실에 앉아서 편하게 한글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판매자 계정 관리 사이트인 셀러 센트럴 또 한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매 중에 생기는 어려움, 문제들도 저희의 셀링 파트너 서포트들이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저희의 그런 다양한 안내 자원들도 여러분들의 제품과 판매에 집중에 도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아마존 코리아의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는 물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저희의 업데이트된 아마존의 정책, 그리고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는 쇼핑 시즌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아마존 글로벌 셀링 검색을 하시면은 오늘 스티글의 사례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 다양한 사이즈의 기업들의 성공 사례들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많은 행정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진출을 하실 때 고려하셔야 되는 요소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많은 정부 기관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아마존 입점 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FDA 교육, 통관, 수출 신고, 인증, 바코드 발급 등 저희와 협업하고 있는 많은 정부기관들의 그 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노력을 제품과 판매에 집중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아직도 해외 진출이라고 목표를 세워놓으시면 굉장히 막연하고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은 시장 조사를 해서 고객의 니즈와 피드백을 확인하고 그것을 제품에 반영하는 것이 사실 해외 진출의 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절차들은 아마존 그리고 정부 기관들이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세션 시작하면서 프라임데이 영상 보여드렸습니다. 아직 해외 진출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희가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성공하실 수 있도록 많은 지원 프로그램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소비자들이 여러분들의 제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존을 통해서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하시길 기원하고, 여기 계신 기업분들 중에서 내년 컨퍼런스 때 저희가 성공 사례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업분들이 많이 탄생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높은 목표를 세우실 수 있도록 제가 초기에 시작하면서 보여드렸던 프라임데이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세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